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그러니까 2019년 6월에 21대 광복회장으로 취임하신 김원웅 광복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1년간의 광복회 사업과 또 앞으로의 광복회 비전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오늘 귀한 분을 이렇게 청파살롱에 모신 만큼 우리 연구소의 호스트 자격으로 방학진 기획실장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학진 실장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방 실장님 근황이 어떻습니까? 근황이요?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네. 뭐 경제도 좀 멈춰 있고 시민단체도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예. 예. 회원들 만나는 사업 빼고는 네.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민지 역사 박물관도 이제 문을 열었죠. 예, 5월 26일 네, 방송 나갈 화요일 때 이게 방송이 나갈 때 이미 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화요일부터 아주 네. 제한적이지만 예약된 인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기획실장으로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움을 뭐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겪는 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야, 이렇게 민족문제에서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편한 봄을 보내고 있다. 본심이 나오는군요. 예. 예,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방학진 실장과 함께 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원웅 광복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광복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웅입니다. 네. 작년 6월 1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딱 1년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네. 근데 광복회에 대해서 네, 광복회가 뭐 하는 데냐고 묻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안중근 의사 하면 후손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윤봉길 의사 하면 후손이 있고 미래통합당 가셨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근데 단재 신철 선생님 후손이 있고 이제 예. 후손 중에서 후손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후손 중에서 1지사, 1독립운동가, 1회원만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 회원이 다 회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국에 8,100명쯤 됩니다. 네. 국가에서 의병이나 이렇게 조선의열단 뭐 이렇게 훈장을 받은 분들이 8,100명의 후손이 모여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7남매 중에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들은 예. 광복회원이 아니고 독립유공자 유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럼 광복회에서 이제 주로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민족 정기를 선양하는 사업. 예. 그리고 이제 분단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업. 네. 이런 것을 하게끔 이렇게 명시돼 있죠. 네. 정관도 돼 있고 설립 목적도 돼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광복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또 우리 김원웅 광복회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방학진 실장이 네. 우리 김원웅 회장님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광복회장님 취임 1주년을 맞아가지고요. 네. 1주년 취임 특집으로 제가 모신 겁니다. 잘했어요. 예. 기획실장으로서 좀 일을 했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광복회 김원웅 회장님을 많은 분들이 광복회장이보다 정치인 김원웅으로 그렇죠.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 저도 같아요. 뭐 국회의원 김원웅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이분의 지금 숨겨진 이력 중에 하나는 부모님 두 분이 다 독립운동가시다. 이런 그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모르시는데. 그러면 부모님 두 분이 우리 회장님 부모님 두 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셨어요? 두 분은 소개를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아버님은 김근수 선생님이시고 어머님은 전월순 여사님이신데 그 아버님의 경우에 그 1935년 중국 난징에서 의열단 활동을 하셨고 41년에 네. 그 김원봉 계열과 이제 김구가 합작하면서 광복군이 창설되지 않습니까? 예. 그 광복군 총사령부에 가담하셔가지고 선전 및 정보수집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어머님 역시 마찬가지로 네. 전월순 여사님은 16세 16살 때. 예, 16세인 1939년에 중국 귀주 계림으로 건너가서 조선의용대 예, 입대하셔서 역시 독립운동 그 계열이 합쳐진 광복군에 가담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부 광복군
부부 독립운동가의 자손이신데 근데 아들이신데 어머님이 16살에 조선의용대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구체적인 건 우리 회장님께 들으시고요. 예. 예. 그래서 김원 회장님 고향이 중국 충칭이에요. 아, 태어나신 곳이?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네. 그 민족문제연구소와의 좀 작은 에피소드라고 한다면은 김근수 지사님 그 회장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조사 추도사의 말씀을 네. 그 민족문제연구소 2대 이사장을 하셨던 조문기 선생님께서 추도사 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평소 생전에 조문기 선생님도 본인이 그 추도사를 한 그 집안의 아들이 네. 국회의원이 되어서 친일 진상규명법도 제정을 하니까 너무 보람이 있었다라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부모님 두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들 어머니는 조선의열단이 후신이 예. 조선의용대잖아요. 예. 그래서 16살 나이에 거기에 처녀의 몸으로 예. 가입을 해서 21살 때 제 네.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 이제 만나서 결혼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일종의 사내 연애네요. 아니 그 당시엔 사내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 저희 아버지 활동 지역은 예. 북쪽이고 아. 조선열단이 중국 전역에 퍼져 예,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남쪽이 계림이니까 몰랐죠. 그럼 어떻게 몰라요. 이렇게 그런데 인연이 이제 닿아서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김원봉 선생님이 조선열단의 이제 총 책임자 있잖아요. 예. 그분이랑 백범 김구랑 이 합작을 했을 때 예. 거기서 모이라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거기서 만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 그 당시에는 사실은 여성들이 네. 귀할 때잖아요. 아, 그렇죠. 남자들은 노출하기 바글바글한데. 예. 응? 그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31살 때 네. 저희 어머니 21살인 저희 어머니를 만난 거죠. 아, 10살 차이. 10살 차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 노총각이 있고 예. 이제 21살인 처녀가 있는데 예.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두 분이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거기서 해서 제가 태어난 게 네. 1944년 예, 해방되기 전에. 해방되기 전에 이제 예. 그때 충칭 우리 임시정부가 예, 있던 예. 충칭에서 제가 태어났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그 독립운동사와 맥을 같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예. 두 세력이 이렇게 만나면서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이 만나셔서 예. 네, 우리 김원웅 회장님이 태어나시고 제가 국립 우리 저지 독립기념관에 있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네. 임시정부에서 중국한테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계속 재정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후원을 받았죠.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재정 지원을 받는데 쌀을 배급했더라고요. 예. 쌀을 배급하는데 하여튼 기간은 뭔지 모르는데 쌀 밑자 쓰고 예, 예. 이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 이름을 쭉 써놓은 거예요. 예. 사람 이름을 쭉 썼는데 그 사람마다 다 이두요. 두 두 말씩 말을, 주는 예.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중간에 네. 제 이름이 있어요. 어. 근데 이름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왕원웅이라고 돼 있어. 신분을 숨겨야 되니까. 네, 그 당시에 화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예. 이름을 화명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예. 제 아버지가 이름을 왕석이라고 하고 다녔거든. 아. 중국 사람으로 변장하니까. 예, 어?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고 우리 어머니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제 이름이 있는데 왕원웅으로 돼 있어. 예. 근데 독립기념 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한테는 딴 사람은 다 미이두야. 예, 예. 저는 미일두야. 애기니까. 그러니까 적게 먹을 그런 것이다.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재난소득.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왕시성 갖고 계신 분들하고도 인연이 좀 있는 예, 예. 그런 에피소드네요. 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 6월에 취임하셔서 광복 회장으로 이제 활동하신 지 1년이 딱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아까도 뭐 우리 방 실장님이 얘기했지만 김원웅이라는 이제 함자를 딱 들으면 아직도 대중은 국회의원 김원웅, 정치인 김원웅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친일 청산에도 상당히 앞장에 서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이제 3번 국회의원 하셨어요. 14대, 16대, 17대 역임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보통 말하면 친일파를 진상 규명하는 네. 작업과 처벌하는 작업이 48년, 49년에 반민특위가 첫 번째였지만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네. 재헌의회 때.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많은 국회의원 뜻있는 국회의원이 많이 되셨죠. 예. 그 국면에서 이제 법안 망칭이 일제강점화 반민족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네. 물론 여야의 상당한 논란과 각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법이 제정됐고 그 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특별법 예. 이 두 가지 법에 관련해서 두 가지 다 관여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재헌의회의 반민특위가 하지 못한 것을 이후에 국회에서 했다고 하는 것에 앞장선 네. 분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당시에 좀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제정할 때. 뭐 사실 기억나시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요 네. 92년도에 예. 47살 때 초선 국회의원이 됐어요. 예. 들어가서 그 당시에 신문에 계속 보니까 네. 이완용 후손이 재산을 찾아가는 재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 법원에서 얘기는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법이 이제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예. 그 법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법을 그때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민족 정통성 회복 특별법 예.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도한 게 법률가로는 장기욱 의원.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재정구, 장영달, 이철, 유인태 저 이렇게 이런 식 몇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예. 법을 추진했는데 그 법을 만들려고 서명을 받다 보니까 네. 그때 놀란 거예요. 왜요? 국회의원 중에서 네. 친일파 후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게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 자기는 서명을 못 합니다. 자기 부모 선대 때문에. 네. 예? 예.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야. 예.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독립유공자 직계 후손이 딱 둘이더라고. 이종찬 의원이랑 당은 틀리지만 예, 예. 이종찬 의원이랑 저랑 둘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원내 진입한 원내 짐에 있는 국회의원이 딱 둘. 그러니까 둘밖에 없었습니까? 그 친일파는 당시에?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한데 숫자를 세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예. 그런데 독립운동가 우선 이종찬 의원이 당과 저랑 둘 딱 있더라고요. 이종찬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민자당인가 민자당 3당 통합해서 예, 하는 예, 민자당이고 네, 네, 네. 저는 이제 민주당으로 이렇게 여야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절실하게 느껴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네. 얼마나 친일 반민족 세력이 기반이 돼서 있느냐. 네. 그런 걸 느꼈는데 야 소수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딱 두 분밖에 없었다는 건 좀 진짜 충격적이네요. 두 명이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그 당시에 그렇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92년도인데 네. 우리 대학생 때였잖아요. 예, 민족문제연구소가 91년도에 생겼을 때 반민족문제연구소로 네. 제가 92년도부터 대학생 때 자원봉사를 다녔거든요. 반민족문제연구소에. 오. 그 당시에 제가 가면 그 당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족 정통성 회복 법안인가 그거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한겨레 신문 이런데 그 스크랩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 이제 탁월공원에서 서명 운동도 하고 뭐 그런 게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는 그때 신문지상으로 네. 예, 많이 뵀던 분인데 또 이렇게 저도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직접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14대, 16대, 17대 이제 국회의원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15대 때 낙선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요 네. 이제 국회에서 예. 제가 초선을 하면서 네. 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다음에 국회의원이 안 돼요. 아하. 그럼 누굴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아. 삼김 줄 잘 서야 돼. 아, 그 당시에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예. 줄을 쓰면 돼. 예.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공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또래들이 예, 예. 50살 그 당시 50살 안팎의 또래들이 초선들이죠. 예, 예. 모여가지고 삼김 지역주의 청산한 거야. 그쵸. 그게 이제 예. 재정구, 네. 노무현, 이철, 예. 유인태, 원혜영이, 박계동이 뭐 이렇게 아주 한 열 몇 명이 했는데 이른바 그 꼬마 민주당. 예, 그게 꼬마 민주당인데 네. 그래가지고 선거를 치렀더니 네. 삼김이 청산 안 되고 우리가 다 청산됐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때 이제 그 당시 대학생이어서 예. 뭐 잘 그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때 예, 느낀 게 학교 다닐 때 책에서 본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나요.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네. 국민의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 네. 저희 근데 회장님 그 청산 당할 때 기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각오는 했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이도 김영삼 안 따라가면 떨어지는지 알죠. 예. 저도 충청도 김용필이 안 따라가면 떨어지는지 알아요. 예.
야, 근데 최선을 하는데 한번 부딪혀보자. 예. 그 다 뭐 이철, 유인태 뭐 다 떨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붙어 있다가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 같은 예. 또래들인데. 예. 근데 걔들은 다 됐어.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의 기분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조를 지킨 사람은 떨어지고 예. 이제 흔들린 사람은 당선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떨어지고 나서 네. 그래도 저를 지지한 사람들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잖아요. 국민들 중에.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가 네. 뭉쳐 있자. 아. 그래서 모여 있는 방법으로 뭘 하느냐. 네. 국회의원은 떨어졌고 돈도 별로 없고 예. 그래서 야 우리 식당을 하나 하자. 아. 그래서 돈을 2천만 원씩 냈어요. 예. 그래서 돈을 2천만 원씩 내가지고 서울 강남에다 네. 식당을 뭘 하느냐고 묻는데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뭐 레스토랑을 하다 분위기 있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마침 저 재정부 위원이 네. 저보고 야 우리가 식당 하면 안 팔릴 때도 많을 텐데 우리 어릴 때 고기도 많이 못 먹었는데 예. 안 팔리면 우리라도 먹자. 그래서 고기구이 전문점을 하자. 그 당시에 그게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고기구이 전문점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 진짜 그 그렇죠. 메뉴를 그걸로 택하신 그렇죠. 겁니까? 그렇게 그런 말이 딱 막 왔더라고. 안 따라주면 우리 안 빨리 먹자. 먹으면 되지. 우리라도 먹자. 그래고 했는데 그래서 하는데 이걸 운영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사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바깥에 바람도 쉴 겸 동남아를 한번 놀러 갔다 왔어요. 예. 한 보름 있다 오니까 사람들이 재정구, 유인태, 뭐 이철 이런 친구들 보더니 야 사장을 네가 해야 된다고 결정했대. 제가 없는 동안에. 응?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저히 내가 할 자신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걱정되는 게 나한테 다 맡겨놓고 네. 지들 딴 일 보러 다니면 내가 덤팅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조건을 붙였어요. 내가 사장을 맡겠는데 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꼭 당번을 한다. 아. 예.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배당을 안 준다. 예. 그걸 수용하면 하도록 하자. 다 수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군데 회사를 하면 누구 감사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딱 적절한 사람이 상고 나온 노무현인 거예요. 아. 노무현인데 감사해라. 예. 그래가지고 그땐 제가 더 높았죠. 제가 사장이. 대표하고 대표. 이렇게 감사하고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그 4년간 했죠. 그 식당이 그때 이제 보도도 많이 됐던 하로동선이죠. 그 상호가요. 네. 하로동선이라는 말이 예. 여름하 예. 날로 할 때로 예. 여름의 날로 동은 겨울동 네. 부채선이에요. 아. 겨울의 부채.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 여름의 하루가 당장에 필요 없고 네. 겨울의 부채가 당장에 필요 없지만은 네. 언젠가 때를 만나면 소중하게 쓸 물건이다. 아. 저희들이 신세가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언젠가 때를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젊을 때니까 네. 그 상호를 정했죠. 아.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에는 낙선했지만. 예. 예. 그래서 그 상호를 갖고 이제 저희 4년 동안 좀 흑자 좀 보셨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첫해 한 1, 2년간은 예. 열심히 나와요. 예. 근데 한 3년 4년 되니까 지역 관리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당번을 제대로 안 세워가지고. 당번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고 왔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수입이 떨어지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보러 왔는데.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잘 되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선진적으로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무려 36명이었어요. 주방에만 11명이야. 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때는 상상도 못하요. 퇴직금, 연금 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예. 다 했다고 전부 다. 아. 다 하니까 4대 보험 이런 거 다 이런 거 그 당시에들은 최선진적으로 했어요. 그러네요. 했더니 장사는 잘 되는데 네, 남는 게 게 없네요. 없어. 아. 직원 복지는 좋은데. 직원 복지는 좋은데. 그렇군요. 예. 예. 뭐 하로동선 얘기 들으니까 네. 갑자기 좀 고기 먹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예. 네. 광복회장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예. 되신 거잖아요. 예. 우리 방학진 실장님. 네. 1년 동안에 광복회가 아주 180도 달라졌다고요? 네, 180도 달라졌다는 표현도 또 정확한 표현이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예.
광복회가 정권 교체가 됐다. 저는 이런 얘기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광복회의 정권 교체. 예.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 사실 광복회가 사실 뼈아픈 이제 출발이 있죠. 1965년도에 광복회가 출발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가 만든 아 그래요? 관변 어영으로 출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장님도 아마 동의하실 텐데. 그래도 어찌됐건 출범 당시에도 다 이제 독립지사들의 후손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당시엔 예. 뭐 생존 지대가 더 많았죠. 예. 그렇지만 어쨌건 65년도에 한일협정 반대 투쟁이 전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때 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이제 친일 정권이다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예.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커버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정권이 아니야.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잘해주고 있어. 라고 하기 위해서 일종의 생색내기.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게 광복회인데 물론 만들어지긴 그렇게 됐지만 그 많은 분들이 좀 개혁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게 광복회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았던 건 사실이었는데 예. 이제 회장님 오시면 정말 180도 바뀐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 배지 네. 3가지 배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진짜 이 방송에 다 보이실 텐데 양복도리에 3가지 배지가 한번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어떤 회장님. 것들입니까 그게? 이는 세월호 예. 그 부모님들이 만들어준 아주 좀 귀한 배지잖아요. 직접 만드신 거니까. 여기는 5.18 예. 이번에 5.18 예, 40주년. 그것이 만든 거고. 요건 저 광복회. 네. 광복회 배지고 이렇게. 예. 그렇군요. 보통 광복회장님이 광복회장님 광복회 배지 하나만 달고 다니시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 사회 문제, 5.18 그다음에 세월호 문제를 광복회장님이 안 달고 다니세요. 예. 그걸 기대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광복회장님이 보통 언론에 나오는 게 1년에 한 2번쯤 됩니다. 3.1절 기념식 때 연설을 한번 기념사 예. 그다음에 광복절 때 한번 딱 TV에 2번 나오시는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근데 지금 김원호 회장님께서는 그 5.18이야 뭐 기본이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하루동선 또 동료라고 할까? 예.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참배도 다녀오셨고 또 제가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TV조선 채널A 재승인 취소 요구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윤봉길 선임 아까 MC 동아 말했던 윤주경 예. 그분이 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나간 것에 대해서 또 한마디 쓴소리 하셨고 그다음에 그 남북 정상 간의 응원 메시지도 내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유석춘 친일 교수가 할 수 있는 유석춘 예. 이용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또 말씀도 하셨고 또 백선엽을 영웅으로 칭송한 그 한미연합사령관의 에이브럼스 장군에 대해서 또 비판하셨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로 정말 네. 기존의 광복회장이 전혀 할 수 없는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이런 일들을 정말 사이다 발언이랄까 사이다 행보를 예. 1년 동안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올해가 5.18 40주년 아닙니까? 예. 특별히 이제 그 국립 5.18 묘지 가셔가지고 광복회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직접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5.18 관련해서 광복회가 사과해야 될 일이 어떤 게 있었던 건가요? 한 40년 전에 네. 전두환 정권이 출발할 때 예. 그때 광복회보가 있어요. 광복회보. 예. 회보에 지금도 광복회보 있죠. 매월 한 번씩 나와요. 네. 소식지. 거기에 그걸 소요 사태다. 그리고 그 소요 사태를 잘 진압을 한 위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칭송을 해놓은 게 있어요. 80년 그 광복회보에. 예. 그것도 전 문제가 있고 최근 아주 가까운 때는 박근혜 정부 때 예. 그 보훈처가 예. 박승춘 이런 사람들이 보훈처장을 하면서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 못 예. 보겠죠. 그거를 가지고 부르면 안 된다. 예. 그건 북한이 남한이 뭐 적가 공작을 위한 무슨 노래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얘기죠. 정체성을 부정하는 노래고 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거 재창을 안 된다. 예.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광복회 등 네. 보훈단체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은 5.18 행사에 참석을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한다. 예. 하고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보훈처가. 근데 광복회의 그 당시 입장이 그랬습니까? 그런데 예. 알고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광복회에서 논의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침묵을 지켰어. 우리 그 거짓 발표에 대해서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 말을 못 한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야 그때 우리 말 그런 말 안 했다 이런 말을 용기 있게 못 한 거에 대해서 예. 야
우리가 미안하다. 어? 이제 그런 방관도 입장을 죄악이죠. 네. 방관도 크게 죄악이죠. 그런 네. 두 가지 일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네, 네. 80년 당시에 광복 회보를 통해서 전두환의 논리를 얘기했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무리한 행진곡에 관해서 그런 반대 입장을 낸 적이 없는데 그냥 이제 방관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복 표현이 광복회 등 보훈단체. 예. 광복회를 앞에다 내세웠어.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원웅 회장님 작년 6월 이제 취임사를 보면 민족 민주진영의 맏형이 되는 광복회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광복회는 친일 청산으로 대한민국을 애국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취임하신 후에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이 취임사를 좀 제대로 구현하겠다 이런 활동이신 예, 거죠. 예. TV조선 채널A 재승인 취소 요구는 이제 어떤 문제 의식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 예. 그동안 몇 년간에 쭉 한 거를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딴 거 얘기는 안 하는데 특히 친일 문제에 대해서 예. 거기 보면 뭐 패널이 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 사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얘기하는 이영훈 교수 같은 분이 예. 있죠. 반일 종족주의 그분이 우리 학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대부분 판결 네. 위안부 문제 일제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판결이라든지 또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그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러 갔다든지 예. 그런 것을 곳곳에서 거기다가 흘리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은 그런 친일의 관계, 친일을 비호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광복해서 용납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런 방송이 계속 방송되는 것은 네. 우리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 공동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여기 존재하면 안 되는 방송이다. 네. 그래서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들 광복회원들에게 쭉 한번 의사를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대. 네. 그래서 1,598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름을 다 써줬어. 예. 그리고 가로하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김정육 있잖아요. 예. 김정육 여기 김정육 가로하고 김상덕 우리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 선생님의 장남.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명단을 다 자기 이름을 실명을 밝히면서 자기 또 선조의 이름도 밝히면서 1,598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방통위에 네. 우리 의견서로 제출했죠. 그 과천에 있죠, 방통위가요. 네. 과천에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재승인 취소를 요구하셨는데 재승인 취소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조건부 뭐 예. 승인인가 뭐 해가지고 애매하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차근차근 하면 이제 되겠죠. 광복회의 말도 안 듣네요. 방통위가 그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말 안 듣네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방 실장도 얘기했지만 뭐 광복 회장님 1년에 한 2번 정도 언론에 노출되고 뭐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원웅 회장님 취임하시면서 상당히 그 광복회가 역동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다. 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광복회는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좀 박제화된 이미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이제 취임하시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상당히 그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이면 광복 회장님은 독립운동가들 추모식에 조화 보내고 네. 추도 사는 정도로만 의전이랄까 예. 그렇게만 되게 인식이 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희 연구소 회원들이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는데 왜 광복회도 하는데 연구소 안 하느냐. 뭐 이런. 그래서 저희 자리 아주 위태롭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그렇군요. 네. 함께 가면 되죠 민족문제연구소와. 네. 그럼요. 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가면. 아니, 저희 그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생기고 이렇게 저희 청파살롱 오늘 이제 처음 오신 건데 예, 여기 딱 들어오셨는데 좀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는 네. 좀 애초부터 제가 예. 초기에 창업대 이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것도 등기 이사 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관심이 좀 많았고 여기에 잘 되기를 바랬고 네. 이제 그러는데 그동안에 하여튼 뭐 민족문제연구소가
우리 한국 역사의 물기를 제대로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응? 했는데 이제 그리고 시민사회를 각성하게 만들고 또 결집하게 만들고 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면에 이제 국가 정통성의 또 DNA 면에서 같이 있는 우리들이 힘을 이렇게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우리가 보태서 같이 하자.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요즘은 이제 우리 방학진 동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예. 뭐가 있을 때마다 전락해서 이런 상의도 하고 사전에 예. 협의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학진 실장이 기획실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네. 뭐. 이전에 광복회와 한 가지만 더 에피소드 얘기하면 네. 그 김인규 사장 시절 김인규 KBS 사장 김인규 사장 시절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이승만 백선엽 찬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저희 뭐 민족문제연구소 언론단체 기자들이 거기서 노승동성도 했거든요. 밤에 정말 이슬 맞아가면서 노승동성했는데 바로 그 KBS 옆에 광복회가 있습니다. 네. 네. 그 광복회에서 좀 이게 노승동성하면 그래도 조용히 오셔가지고 뭐 따뜻한 커피나 어묵이라도 좀 사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 그런 건 없고 그냥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좀 다른 곳은 아니어도 광복회가 바로 그 옆에서 이승만 백선엽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친일 미화에 대해 싸우고 있는데 네. 소 닭보듯이 하고 있어서 그때 제가 상처받은 게 지금 아무렇지 않고 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 말씀하신 대로 그 광복회 여러 이제 그 임직원 분들이 저 불러주셔가지고 이런저런 뭐 심부름이나 조언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사뭇 달라졌다라고 네. 하는 걸 아마 제가 피부로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고 해도 공영방송에서 백선엽이라는 그런 반민족 행위가 명백한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예. 제한군위원회에서 제한군이네. 예. 그 사람들이 몇백 명이 와가지고 광복회 앞을 와서 예. 김원웅이 사과하라고 왜요? 피켓 들고 시위를 했어요. 뭘 사과하라고요? 뭘 사과하라고요? 사과가 백선엽이를 비판한 거에 대해서. 제가 예, 비판했다고 해서 우리 국군의 아버지를 왜 비판하느냐. 제한군인에서 예, 와서요? 와서 그래서 왔는데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네. 그동안에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시골 평화롭게 계셨죠. 평화롭게 지내는데 거기 와 몇백 명이 와가지고 군복 입고 몇백 명 오니까. 시위를 하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긴장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길래 제가 걱정하지 마. 쟤네들이 예. 내 취임 축하하러 온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음성어만 시키면.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있는 이유가 백선엽에 대해서 제가 그걸 일부러 백선엽을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네. 6월 초에 6월 1일에 취임했으니까 6월 초 어느 날에 KBS에서 네. 라디오예요. TV다는 라디오 전화가 와서 취임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인터뷰를 하재. 예. 그 라디오로. 그래서 내가 좋죠. 근데 내가 저녁 때 약속 있으니까 그 약속 좀 식사할 때쯤 되니까 그 옆에 내 방을 빌려 내가 전화 주십시오.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거 갑자기 뭐 이렇게 저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네. 원래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돌발 뭔가 하면 질문이 돌발 질문이 황교안 대표께서 네. 백선엽이를 이번에 6월에 보훈의다라고 그래가지고 예방을 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준비도 없이 저도 그냥 그 사람 독립군 토벌 했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한테 맞아주고 삭살당한 독립군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제1야당 대표가 예방을 하면은 예. 국민으로서는 절망스럽죠. 예. 이 얘기 하나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 신문에 딴 얘기를 하다 놓고 그것만 기사가 나와. 예. 김은희가 절망스럽다고 했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광복회장은 당연히 그렇게 예, 얘기해야 되는 거 그런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긴급 회의를 했는가 봐요. 제한군이네. 재앙면에서 김은희가 빨개니까 잡자. 이렇게 하면서 온 건 왔는데 저는 이제 백선엽 얘기를 조금 뭐 다 아는 거지만 하나 네. 하면은 그 얘기가 오니까 기자들이 많은 언론인들이 우리 회원들도 광복회원들도 네. 백선엽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좀 하길래 일제가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명분을 내서 그런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만주에서 간도 특설대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대장은 일본 사람이야.
그리고 그 밑에 졸기애들은 전부 다 회원들은 조선 사람을 했는데 네. 그 사람은 한국말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가서 뭐 지원해 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서 진짜 혁혁한 공과를 세웠어요. 백선엽이. 백선엽이 아니라 그 간도 특설 때가. 때. 예. 그래서 중국의 자료가 있어요. 예. 중국 우리는 항일 독립운동이라는데 걔들은 항일 열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야. 예, 그러니까 일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숫자를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연변초등 자치구인체예요. 예. 근데 거기서 3,025명이 중국 전역에서 제일 많아. 근데 그 3,025명 중에서 중국 자료가 85%가 조선인이었다 이렇게 나와. 예. 그게 바로 그 간도 특설 때 활력이죠.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가 가장 예, 악질적인. 악질적이었죠. 예. 그러고 나서 일본 애들이 그걸 보면 거기 자료가 있어요. 걔들 작전하고 성과 보고 우리 잘했죠 하고 보고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어떤 사람 조선 사람 잡으면 여자를 잡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 거의 예외 없이 강간하고 예. 다 죽였어요. 예. 그리고 시골에 백산 근처 가면 우리 조선 사람 마을들 있잖아요. 그럼 백산에 있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마을에 쌀 한 대박 어떻게 있다가 들키잖아요. 예. 마을이 전부 다 불타 없어져요. 예. 수십 개의 마을이 없어졌어. 그런데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 독립군이 잡히면은 예. 불 안 불잖아요. 그럼 고문을 해. 기록이 네. 남아 있어요. 살갗을 벗기는 고문을 해.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사회의 역사가 네. 이렇게 진짜 너무 과도하게 뒤틀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바로잡는 일을 광복회가 앞장서 한번 해보겠다. 광복회를 광복하라. 네. 이런 뜻으로. 좀, 예. 광복회를 광복하라. 제가 예. 옛날 칼럼 제목이 이거였는데요. 아, 그래요? 광복회가 광복회 때야 된다. 어디다 썼습니까 칼럼을? 그 월간 장은책이라고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예. 정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방학지 실장의 이 깨알 홍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 뉴욕 맨하튼 광장에서 삼보일배 시위를 하셨습니까, 우리 회장님이? 예. 언제 하신 거예요? 작년 가을에 했죠. 왜요? 저희들이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아니, 제가 뭔가 하면 예. 일본의 우길기를 지금 세계 이제 그 IOC에서 예. 지금 허용했잖아요. 예. 응원할 수 있도록. 근데 나치기는 허용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우길기를 허용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국회에서 제가 국회 통일외교 위원장 쪽에 하시죠? 위원장도 지내고 거기서 한 통일에서 오래 있었어요. 예. 제가 있는 동안에 외교부 장관이 9명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예. 끝나면 그러니까 일본이 점령한 지역을 미군이 다 들어와서 지금은 자카르타. 예. 자카르타 옛날 이름이 바타비아예요. 거기서 전범 재판을 했어. 예. 미군 중심으로. 근데 전범 재판에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인도네시아가 한 300년 동안 네덜란드 식민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 백인들이 거기 와서 정주에서 몇백 년 살아. 예. 그리고 조상의 묘도 몇 대까지 다 거기서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을 일본군이 쳐들어가서 거기에 백인 여성 한 100명을 예. 잡아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썼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잡아서 전범 재판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 중국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한 건 전범 재판에 안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범 재판의 핵심이 반인류죄잖아요. 그렇죠. 응? 예. 반인류죄인데 백인만 인류인 거예요. 아시아인은 인류가 아닌 거예요. 예. 응? 그러니까는 나치가 학살한 건 백인이야. 일제가 학살한 건 황인종이야. 예. 그럼 나치는 반인류죄로 나치 깃발을 들으면 안 돼. 안 되고. 그런데 일장기는 들어도 돼. 아시아인은 인류가 아니니까. 예. 이건 니들이 인종주의다. 응? 그리고 니들 IOC가 오륜기 왜 써? 5개 대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5개 대륙인데 아시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할 때 아시아 빼라. 아시아는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면서 그렇죠. 그런 뜻으로 이걸 국내에서만 해가지고는 못 알아듣잖아요. 예. IOC가. 그래서 제가 세계 중심가 마나탄에 가서 네. 그 전광판 쫙 있는데 거기 가서 예. 거기 가서 삼보일보를 한 거예요.
만장 들고 한복 입고 예. 뭐 깽가리 들고 이런 건 안 하고 그 힘드셨을 텐데 근데 삼보일배 했더니 예. 근데 효과는 대단히 컸어요. 그러면서 나치기랑 일장기를 나란히 거는 거예요. 예. 나치기면 학을 떼요 유럽 사람들은. 예. 일장기가 같으니까 아 이게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베랑 히틀러 얼굴을 같이 써는 거예요. 예. 반반씩.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만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한 거예요. 몇십 개가 쫙 걸어가니까 삼보일배 하니까 네. 저한테 물어요. 왜 삼보일배? 삼보일배가 무슨 뜻이냐? 이게 원래는 불교에서 나왔지만 그냥 우리 특정한 종교 개념 아니고 그냥 생활 문화다. 근데 그 뜻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피해자인데 왜 부끄럽니? 예. 아니 이런 상황이 된 게 부끄럽다. 이런 상황이 된 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냐. 예. 응? 예.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더니 아, 굉장히 깊은 뜻이 있대.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금년 7월에 원래 일본 동경올림피아죠. 예. 유럽을 여기만 아니라 유럽, 런던, 파리, 네덜란드 다 하려고 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내년에 하게 되면 제가 네. 할 거예요 또. 근데 회장님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신데 좀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전 뭐 펄펄 날라요. 한 번만 200만 하씩 200만.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네. 예. 자, 오늘 방송에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바로 친일 찬양 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광복회가 이번 21대 국회의원 후보 전원에게 친일 찬양 금지법 제정에 관한 찬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253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90명이 이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광복회는 친일 찬양은 물론이고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역사 왜곡 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네. 100% 찬성합니다, 저.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이번 총선을 앞두고 네. 모든 후보 심지어 무소속 후보까지 1,109명이더라고요. 예. 출마한 그 분들이. 출마한 사람들이 후보들에게 친일 찬양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이영훈 같은 사람들 반일 종족주의가 예, 그걸 형사처벌하겠다. 유석준 가수 처벌하겠다. 네. 교학사 교과서 같은 거 만들면 앞으로 형사처벌하겠다. 네. 그리고 이거는 유럽의 경우에 나치 찬양을 하면 무조건 처벌이거든요. 예. 형사처벌이에요. 예. 그와 준하는 이걸 하겠다. 그 법을 만드는 걸 찬성하냐 반대하냐. 예. 그리고 그걸 공개하겠다. 네.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그래서 그중에 결과적으로 253명이 지역구의 당선자가 있잖아요. 예. 그중에 3분의 2가 넘는 190명이 찬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법이 일단 청신호가 켜졌는데 그거는 역사 왜곡에 관한 거라 제가 5.18도 같이 묶어서 하든지 별도로 하든지 예. 그건 이제 입법 기술상으로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190명이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보다 그건 기본이고 지금 말하면 미래 통합당까지도 예. 여기에 그래요. 찬성한 거죠. 미래통합당이 55%가 찬성했어요. 예. 당선자 중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정식으로 6월 달에 출범을 주요 정당에게 원내 의석 있는 주요 네, 당에게 공문을 보내려고 그래요. 네. 예. 광복회에서. 네. 예.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 예.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개원하자마자 민주당은 민주당 당론으로 통합당은 통합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려고 그래요. 예. 저는 역사 왜곡 금지법 이거 만들어서 좀 그런 거 넣었으면 좋겠어요. 고령이라고 감경해 주지 않는다 이런 거. 고령이어도 부관자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네. 죽어서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록을 남깁니다. 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나이 많고 그러면 너무 좀 감경해 주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고령의 이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역사 왜곡 금지법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역사 왜곡 금지법 제정에 또 우리 좀 방학진 실장도 힘을 보태고 그래야죠. 예. 불러주시면 보태야 되는데요. 그 지금 5.18 합의주 맞아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그 5.18 그 역사 왜곡하는 분들 처벌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법은 그 법안대로 하더라도 우리 그 말씀 회장님께서 말씀한 친일 찬양 금지법도 뭐 1호 법안 안 됐지라도 네. 그런 맥락 속에서 반드시 연내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네. 독일의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
독일 사례는 그 별도로 나치 찬양 금지법이라고 있지는 않은데 독일 네. 형법에 돼 있습니다. 형법에 86조 A항, 86조 B항이 나치를 찬양하는 단체에 가입했다든지 네. 그런 단체의 문양, 로고, 배지 그런 어떤 표시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다 포괄적으로 그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보면 아마 그걸 충분히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그 사례를 바탕으로 이 법 제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은 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많았던 그런 딱 일단은 이제 국치 100년 되는 날 그렇습니다. 해고요. 네. 봉오동과 청산인 전투 100주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광복군 창설 80주년입니다. 네. 5.18도 40주년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4.19도 60주년이었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광복회에 어떤 일들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면한 예.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 아직 공개되지 않는데 예. 지금 공개를 바로 다음 주쯤 할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 6월 6일이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이죠. 그런데 6월 6일이 네. 광복회에서 예. 정했어요. 이건 민족 정기가 짓밟힌 날. 그 이유가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습격 총칼로 구타하고 체포해가지고 그날 실질적으로 기능을 마비시킨 날이에요. 예.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가슴 아프고 슬픈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민족 정기가 말살되고 유린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그런 날로 정하고 저희들이 그날 오후 2시에 네. 그 당시에 친일 경찰들이 집결해서 모의하고 작업하고 또 반민특위 요원들을 잡아다가 가둔 곳이 서울 중부경찰서예요. 예. 중부경찰서. 그 중부경찰서에 우리가 인간띠를 하겠다. 아.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와주면 더욱 고맙겠고요. 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나무가 있고 큰 나무는 아닌데 몇 개 좀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리본을 그걸 애도하는 리본을 수백 개씩 걸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걸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을 국민들이 이제 잊지 말아야 된다. 또다시 이런 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6월 6일을 다 현충일로 기억하는데 6월 6일이 반민특위가 와해된 그 날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예. 작년에 49년 그 4.3 7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민감용 경찰청장이 4.3 재단에 와서 사죄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중부경찰서가 국립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본다면은 그 6월 6일 날 민감용 현직 경찰청장도 그 행사에 오거나 또는 그 날 즈음에서 사죄를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6월 4일 그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네. 기자회견을 네. 통해서 네. 공개적으로 요구를 할 건데 경찰이 그 역사적인 범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국가 민족의 정기를 이렇게 윤회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작년에 서대문 경찰청 본청 1층에 그 대한민국 경찰은 그 미 군정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경무국 초대 경무국장인 김구 예. 김구를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로 지금 선포하는 그런 차원에서 흉상을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당연히 반민특위 사과는 현직 경찰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 얘기했습니다만 뭐 국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뭐 국군의 정통성을 그렇죠. 세우는 맞아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보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예. 근데 보수라는 말이 구체적인 이 사람들을 보잖아요. 예. 그 보수를 목소리 내세우고 주축이 된 사람들을 보면 해방 이후서 쭉 보면은 일제 때 네. 일제 강점기 식민지계를 지켜온 거예요. 보수는 지키는 거잖아요. 예, 예. 일본 천황 폐하를 지켜온 거예요. 예. 해방 이후에는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기득권을 지켜온 게 보수라고. 예. 이거는 보수가 아니에요. 가짜 보수지. 그러니까 범죄를 지킨 거잖아요. 범죄의 은닉 재산을 지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는 지금 사람들이 보수 진보의 구도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고 봐요. 예. 우리 사회는 보수 진보의 구도가 아니라 민족과 반민족 구도다 아직도.
그리고 다른 세계적인 인류애제는 인류애와 반인류의 구도예요. 예. 나치를 그렇게 보잖아요. 인류와 반인류죄로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친일 청산이 우리 사회는요. 우리 사회 75년 동안 해방이 75년간에 사회 모순이 핵심은 친일 미청산에 있어요. 모든 갈등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예. 그래서 친일 미청산을 하면서 친일파들 기득권에 앉혀놓고 그리고 우리가 단결하라? 일제 때 내선 일체와 뭐가 달라요? 일본 중심으로 뭉치라는 얘기가 뭐가 달라요? 예. 그 국민 통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네. 친일 청산을 하는 것이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다. 예. 그 올해가 또 광복권 창사 80주년인데 예. 우리 김원웅 회장님의 선친들이 어머님 아버님이 광복군이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예, 그래서 예. 이날은 또 개인적으로 되게 기념이 될 만한데 광복군 창사 80주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립운동계라든지 학계에서는 국군의 날을 바꿔야 된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싸운 날을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거죠? 맨 6.25 때 이제 3.8선 돌파 날이다 해가지고 아하. 예. 그건 뭡니까? 같은 동족이라도 싸우면 된다. 예. 이런 건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광복권 창설일인 9월 17일을 그 국군의 날로 변경하는 것도 예. 광복회가 아마 앞장서 가셔야 될 네. 날 보고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군가를 다른 거로 좀 보급하자 이런 사업도 좀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예, 이건 또 광복회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좀 저희가 부탁드리면 네. 2017년도에 그 고 노동 교수님께서 그 항일 음악 330곡집을 그 집대생 해가지고 좀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들 꿈은 그거죠. 대한민국 군인들이 쉽게 말하면 논산훈련소에서 수료하는 군인들이 국군 장병들이 독립군가를 부리면서 수료하는 그런 모습을 아 좋네요. 광복군 창사 80주년에 그 그림을 만들어 보자. 예. 그런 노래들이 없는가. 노래들을 제가 충분히 만들었고 우리 MC노가 사회를 봐가지고 어렵게 매년 항일 음악회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어렵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회장님께서 네. 해 주시길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같이 힘 합쳐서 하죠.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팟캐스트 김원웅 광복회장님 모셔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좀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방학진 실장 그 친일 청산과 관련해서 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활동 계획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어쨌든지 연구소는 친일 청산이 기본 미션이고 목표인데 그동안에 가장 큰 우군이 없었는데 이제 네. 가장 큰 우군이 광복회가 이제 옆에 또 새로운 이제 신임 광복회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군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네. 민족문제연구소 사업으로 염두하고 열심히 돕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김원웅 회장님 이제 임기가 4년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3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일반 국민,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이 3년 동안 광복회에 좀 어떤 활동들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사실 지금 광복회는 광복회로서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땅히 가야 될 길이었어요. 예. 그리고 광복회가 친일 반민족 기득권 세력들이 장식품, 예. 데코레이션 더 이상 안 하겠다. 예. 이제 데코레이션 더 이상 안 하겠다. 이제 그런 게 광복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1년 됐잖아요. 예. 근데 광복회원들이 연령이 보통 78, 79세예요. 평균. 그러면 그 나이 때 되면 딴 데 가면 이 꼰대가 돼가지고 머리가 안 바뀌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 또래예요. 제가. 예. 근데 제가 지금 1944년생이니까 77이잖아요. 그런데 예. 딴 데 가면 꼰대인데 광복회 최연소 광복회장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예. 광복회가 지금 저는 광복회의 잠자는 어깨를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이게 제가 광복회장으로 출마했을 때 선거 공약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노력을 계속해서 광복회가 대한민국의 민족 공동체의 가치를 예. 지키고 국가 정통성의 중심에 있는 광복회로 만들어 놓겠다. 네. 제 임기 안에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많은 광복회원들이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1년 동안에 저랑 대화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동안을 보고 되돌아와요. 예. 되돌아와. 민족 정신의 DNA가 살아와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걸 이렇게 해서 그거는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방송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우리 김원웅 회장님의 광복회 활동 앞으로 많이 지지하고 또 응원하고 성원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김원웅 회장님.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